함진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규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첨단 병기로 부상한 드론이 어떤 활약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전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드론을 개발하라. 이것이 바로 미 국방성의 지상 과제였다고 하는데요. 미 국방성이 그런 드론을 마침내 보유하게 됐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일전에 함진규 TV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피닉스 고스트 드론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피닉스 고스트는 우크라이나 전쟁, 특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전투에 꼭 맞는 병기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에 따르면 피닉스 고스트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부터 개발해 오던 드론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요구에 맞는 병기로 더욱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닉스 고스트 임무는 무엇일까요? 기존의 다른 무기 체계와는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운용자가 피닉스 고스트를 운용하는 데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과 이미 전장에 투입돼 활용되고 있는 자폭 드론 스위치 블레이드와 유사하다는 정도뿐입니다. 스위치 블레이드 드론은 채공 드론의 일종으로 미사일과 드론의 중간 형태입니다. 크기가 작고 그다지 무겁지 않아서 사람이 등에 지고 다니다가 특별한 장치가 없이 그대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채공 드론이라는 말은 공중에서 어슬렁거린다는 의미인데요. 목표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사된 후 일정 지역을 배회하다가 지상에서 조종하는 운용자가 그 목표물을 정하면 그때 가서 정밀 타격을 가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스위치 블레이드에는 목표물을 탐지하는 센서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비행 시간은 드론 모델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보통 5분 내지 40분 정도이며 비행거리는 10 내지 40km 정도입니다. 대형 드론에 필요한 활주로나 발사 장치가 필요 없는 것이 큰 장점인데다 사전에 목표물을 정해야 하는 미사일과는 달리 발사 후 목표물을 탐지하고 상황을 파악해가며 드론을 조종해서 목표물을 타격하면 되는 것이죠. 예비역 미군 장성으로 피닉스 고스트 제조사인 아벡스 에어로스페이스사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데이비드 테툴라 이사는 피닉스 고스트가 최장 6시간의 비행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피닉스 고스트는 수직으로 발사하는 일회용 병기로 밤에도 작전이 가능하도록 적외선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요 타깃은 지상에서 활동 중인 중형 장갑차라고 합니다. 한편 며칠 전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흑해에 있는 작은 섬인 스네이크 섬 근처에서 러시아 상륙함이 파괴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서는 무인 드론 바이라크타르 TB2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러시아 군함 2척을 파괴하고 아울러 이 섬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파괴하는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바이라크타르 TB2 드론은 터키가 만든 중고도 장거리 무인 전술 드론입니다. 중고도
장거리 무인기는 MALE UAV라고 하는데요. 고도 3,000m에서 9,000m 사이에서 날며 24시간 내지 48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을 말합니다. 바이라크타르 TB2는 통신거리 300km, 적재 중량 150kg, 장착 무기는 레이저 유도 스마트 미사일 4기, 비행시간 최장 27시간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전 세계적으로 40만 비행시간을 돌파한 최고의 군사용 드론입니다. 주로 터키 군이 운영하고 있지만 이미 다른 여러 나라에도 수출되어 그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독일이 제공한 우크라 전쟁 맞춤형 정찰 드론인 벡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벡터 드론은 전투용 병기는 아닙니다. 주특기는 비행 및 영상 촬영입니다. 최장 2시간 동안 비행하며 고해상도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은 벡터를 포병 부대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게 될 3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7천억 원 상당의 군사 원조에 말로이 T-150이라는 드론을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말로이 T-150 드론은 영국의 말로이 에어로노틱스사가 제조하고 있으며 현재 영국 왕립 해병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종입니다. 주로 군수품 운반에 사용되는데 최대 적재량은 68kg, 비행거리는 70km, 그리고 비행시간은 최대 36분입니다. 주간, 야간, 악천후 등 어떤 조건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전천후 무인 수송기여서 전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긴급 물자를 보급하는데요. 간편하고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도 우크라이나에 드론을 제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내산 드론도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산 드론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넬레카 100이라는 모델인데요. 무게가 약 5kg 정도 됩니다. 한편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 군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이지만 드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 기종은 올란 10이라는 기종인데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특수기술센터가 제조한 무인 정찰 드론입니다. 날개 길이가 3.1m인 올란 10의 최대 비행거리는 100km입니다. 정찰 기능이라고 해봐야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한 것에 불과한데요. 캐논 EOS-D 시리즈 카메라를 달고 항공 사진을 촬영하거나 열화상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드론이 자동화되어가는 현대전의 중심 무기로 부상하자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드론 전문가는 무기용 드론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드론을 병기로 사용하는 것은 곧 살인 로봇을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럴 경우 원격으로 조종해야 하는 드론의 특징상 현장 상황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 드론에 대한 해킹 문제입니다. 만약 드론이 엉뚱한 사고를 일으킨다면 누가 어떻게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이런 사고로부터 일반 시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무기들이 자동화되어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붉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는 비단 드론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인 것이죠. 함진규의 뉴스 통통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이슈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